C++에서 실제 사용하는 이제 그 예외 처리 관련 그 문법, 문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throw, try, catch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으면은 throw 문을 이용하고요. 발생된 예외를 내가 잡아서 처리하고 싶으면 try catch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throw 문법을 설명드리면 예외가 발생 가능한 곳을 예측해서 해당 위치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throw 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살펴봤던 은행 인출 문제예요. withdraw. 그러면 이 withdraw는 이 amount가 정상적인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고 밸런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amount가. 그래서 이 조건에 둘 다 만족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외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거나 0보다 음수이면은 throw std invalid argument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std invalid argument. else if amount가 balance보다 크면은 throw insufficient fund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row 다음에 오는 것은 보통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지게 되는데 이 예외 객체는 시스템의 여기처럼 std invalid argument처럼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정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0일 때와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고 나눈 이유는 우리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코드를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 withdraw를 호출하는 그 위치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음수로 호출했다든지 더 큰 금액을 호출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나눠서 다른 종류의 예외를 발생시킬 겁니다. 물론 이 경우도 예를 안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 정의 예외를 쓰지 않고 다 시스템에서 있는 라이브러리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왜 사용자 정의 예외를 만드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정상이에요. 즉 throw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지는 것이 이 throw의 역할인데 여기처럼 y equal 0이다. 그러면 0 나누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외 객체를 던지는 게 아니라 string 객체를 던졌습니다. 즉 C++에서는 throw 할 때 그 던지는 것의 타입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애든지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 throw는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겠고 예외 객체를 던지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외가 발생하면 발생된 함수는 중단되고 throw문에 전달된 것이 상위 함수로 전달됩니다. 즉 위에서 withdraw에서 요 경우에 이제 throw문을 만나면 여기서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은 throw문을 만나거나
return문을 만나거나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는 경우에 함수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throw문을 만나도 종료된다. 전달된 것을 잡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상위 함수로 그 객체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main에서 F 부르고 F에서 G 부르고 G에서 H 부르면 이런 식으로 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throw문을 통해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예외는 G로 전달됩니다. H는 여기서 종료되고요. G로 전달되고 G에서 try catch에서 잡지 않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잡지 않으면 또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잡지 않으면 이제 메인에서 위로 가면 어디로 가요? 예외가 운영체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메인에서도 처리하지만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으로 종료된다. 예외는 함수름 과정 안에서만 잡을 수 있다. throw 했는데 여기서는 exception 하는 함수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일로 가는 형태로 코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throw문이 실행되면 함수가 종료되는데 보통 함수가 종료될 때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스택은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B, A, 매개 변수에서도 A 객체가 생성이 됐고 지역 변수로도 B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throw가 실행이 되면 이 함수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A에 대한 소멸자도 B에 대한 소멸자도 모두 정상적으로 호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쪽으로 생성이 되면 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니면 직접 throw 전에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딜리트 하고 throw를 해주는 것이 맞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throw 문법. 그래서 throw는 예외가 발생 가능한 것을 예측하고 거기서 throw를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생된 예외를 어디서 누가 처리할지를 결정하면 돼요. 여기서 처리해도 되고 여기서 처리해도 여기서 처리해야 되고 역할 분담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ry catch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좌이체를 이렇게 만드는데 from에서 요만큼을 인출해서 to로 요만큼을 입금합니다. 근데 인출이 실패하면 얘도 실행이 안 돼야 되죠. 그래서 같이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건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트라이절로. 그래서 트라이절엔 일련의 문장들을 여기다 넣어요. 근데 이 문장들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캐치는 무시되고 넘어가요. 그런데 실행되는 과정에서 withdraw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try절은 끝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요? catch절로 와요. 그래서 catch절을 하나하나씩 검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insufficient fund이면 여기서 잡아서 처리하고요. invalid argument면 여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catch절은 마지막에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catch 이렇게 땡땡땡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생략한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치 스위치절의 디폴트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안 잡으면 못 잡으면 여기서 잡아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들은 invalid argument들은 이제 std exception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예외들은 얘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wha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얘를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되냐 하면은 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문제가 요 위치에서 발생했구나. 그래서 코드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캐치하는 것은 예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외를 그냥 발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예외를 발견해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치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캐치해서 이렇게 이 완만 출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는 이제 디버깅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어도 이 경우는 이렇게 안 하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예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invalid argument가 오면 여기에서 또 상위로 전달되게끔 해서 through 해가지고 전달되게끔 해서 계좌 이체 부른 사람한테 지금 잔액이 부족하니까 이체할 금액을 변경해라. 아니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시 하세요. 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캐치절은 한 종류의 예외인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타입을 통해 여러 종류의 예외를 하나의 캐치절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 참조 타입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조 타입을 받고 이 예외를 여기서 수정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컨스트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치 뭐와 같아요? 함수의 매개 변수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치절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스위치절에 케이스절과 비슷한 면이 있고 또 함수를 정의하는 꼴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 타입의 인자를 가진 캐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std exception은 다 모든 예외들을 아우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먼저 요걸 봐요. 그 다음에 요걸 봐요. 요게 1, 요게 2예요. 그럼 모든 예외들은 여기서 잡아버릴 테니까 여기로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캐치절의 순서가 중요하다. 특히 상속관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타입은 더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위 타입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위 타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invalid argument가 나오면은 여기서 처리하고 invalid argument 아닌 나머지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절 내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다시 상위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 예외를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여기처럼 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수로 할 때도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특별한 애를 또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보통 캐치는 value로 전달하고 참조로 받습니다. 특히 이 value 전달하는 건 뭐 거기서 동적 생성을 할 건 아니고 동적 생성을 하지 않을 거니까 왜? 그럼 또 딜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value로 전달하고 참조로 받게 돼 있고요. 상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조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exception으로 이렇게 받으면 얘를 올바르게 받아야 되죠. 근데 value로 받게 되면 슬라이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참조로 주로 받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8장 객체 지향 처음 설명드릴 때 사용됐던 예제인데 뱅크 어카운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뱅크 어카운트 예제에 디포짓과 withdraw에 이제 예외 처리를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밸런스는 unsigned int고요. amount는 이제 int입니다. 그래서 서로 sign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두 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그래서 어마운트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같거나 작으면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마운트가 밸런스가 크면 잔액 부족이고 아니면 insufficient fund insufficient fund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만약 코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안 돼 보여요. 그쵸?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크면 잔액 부족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음수 또는 영출금인데 자, 요 인밸리드 테스트 01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여기는 10,000원 입금하고 10,000원 출력해보고 마이너스 5,000원을 위드로 해봤어요. 그러면은 실행을 하면 10,000원 출력이 되고 여기 보면 insufficient fund 잔액 부족 인출이라는 게 출력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5,000원 잔액 부족이 아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00이 들어오면 여기는 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0과 10,000원을 비교하게 됩니다. 얘는 unsigned, 얘는 signed예요. signed와 unsigned 비교는 어마운트를 unsigned로 바꾼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된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500이 양수화되면서 밸런스보다 엄청나게 큰 값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다른 방법은 밑에처럼 0보다 같은 장어지부터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돌리면 음수 또는 영출금으로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int와 unsigned를 비교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도 보세요. 물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안 짜고 전체적으로 if 예외부터 짜면 0이면 이렇게 짜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invalid argument 0 또는 출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음수부터 보고 여기 넘어오는 순간 두 번째 else if부터는 amount는 양의 정수 값을 가져요. 그럼 양의 점수를 unsigned signed를 unsigned로 바꿔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디포시트의 경우에는 0보다 크면 빼고 아니면 영수 입금했는데 이 경우도 이거 말고 또 문제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어마운트를 더했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려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유인트 맥스에서 밸런스 뺀 것보다 어마운트가 크면 근데 어마운트가 유인트 맥스 밸런스가 클 수 있나? 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어마운트니까 인트니까 저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if 오버플로우를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500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또 양의 정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if amount가 0이면 이렇게 짜는 게 맞는데 이제 요 경우는 이 경우에 이제 발생을 안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int이고 얘는 unsigned니까 더 차이가 나서 물론 이것도 unsigned의 범위와 unsigned는 항상 int보다는 2배 되겠네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도 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없다. 이 범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테스트 1이 아니라 테스트 2로 해보겠습니다. 2는 뭐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코드를 하는데 이렇게 그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히히 그리고 여기다가 스타트를 넣으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스타트는 출력되겠죠. 실행돼요. 요것도 실행될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죠. 마이너스 500 들어오니까. 그럼 히히는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500은 인밸리하기 때문에 호호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호호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요거는 그냥 01로 놓고 요걸 가지고 왔는데 15,000원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하고 점점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스타트 실행되고요. 여기 다 되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요건 아니니까 하하가 출력이 됩니다. 아니죠. 요거를 실행을 해봐야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하하. 그래서 이 점점점이 실제 쓸 수 있는 거다. try, catch, catch. 그리고 여기에 catch 이렇게 되면 요거는 잡을 수 없는 예외가 됩니다. 포포가 실행됐죠. 얘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호호는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invalid argument exception의 후손이기 때문에 invalid argument가 발생해도 여기서 잡게 됩니다. 그걸 보면 여기다가 throw까지 해버리면 insufficient.
그래도 포포가 실행되고 실제 발생된 건 insufficient fund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표준 예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예외는 logical error, 그리고 logical error의 하위 5개로 invalid argument, domain error, length error, out of range, future error 이런 것들이 있고요. bad optional access라는 에러가 있고 runtime 에러가 있고 runtime 에러 밑에 range error, overflow error, underflow error 이런 에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러가 있고요. 여기 보면 bad alloc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new 연산자 동적 할당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의 상위 타입으로 std excep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 exception 밑에 runtime 에러가 있고 그 밑에 range erro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에러를 사용할 때는 이제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아마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얘 아니면 얘네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얘가 논리적인 에러인지 시행시간 에러인지, 뭐 논리적인 에러도 시행시간에 에러 나는 건데 그거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거나 쓰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새 예외를 내가 직접 정의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insufficient font 해서 이제 std runtime error를 상속받아서 새 예외는 std exception이나 그것을 하이 클래스 상속받아 정의하는데 주로 std runtime, std exception 아니면 std logical error를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로직 에러, 로지컬 에러가 로직 에러 아니면 런타임 에러, std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요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 생성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요. 시스템에 있는 예외들은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소멸자에도 생성자에도 no except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no except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과정에 사용하는 예외 객체는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요. 배포 이에 사용한 예외 객체는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그 개발 과정에서 그 객체들, 그 예외 상황들을 빨리 발견해서 프로그램 오류들을 없애고 프로그램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서 예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새로 만들어야 하나? 꼭 만들 필요는 없죠. 시스템에 제공된 예외 중 적합한 이름의 예외가 있으면 사용하면 되고요. 시스템에 제공된 예외 중 적합한 이름이 없거나 시스템에 제공된 예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 추가 기능이 혹시 필요하시면은 새 예외를 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클래스 정의해 사용할 때와 시스템 예외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에서 라이브러리 제공되는 예외들은 내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뭐 insufficient fund라고 하는 예외는 withdraw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이 withdraw를 호출하는 곳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던 invalid argument는 withdraw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deposit에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시스템 라이브를 호출했는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든 새 예외를 정의한 것은 그것이 발생된 위치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점은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예외의 이름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치가 고정적, 가독성이 높여진다. 1, 2, 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정의할 때 이제 생성자, 소멸자와 이제 예외 처리인데요. 기본 생성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자를 받는 생성자는 수로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본 생성자는 no except로 예외가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요거는 no except를 수식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deposit을 부르고 있고요. deposit을 부르면 deposit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데 만약 이게 이제 배포 버전으로 가면 차라리 이렇게 만드는 것보단 아래처럼 만들고 no except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부르나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개발 과정과 배포 버전의 차이점 잘 생각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어디 있죠? K-string. K-string이 어디였죠? 여기다. 요 경우에는 얘는 no except가 돼야 되겠고 요들은 no except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new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new를 하고 있기 때문에 no except가 아니라 이제 발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기본 생성자는 null ptr로 시작하기 때문에 no except를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no except로 만들고 나머지는 예외 처리가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하면 예외 처리가 발생 안 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소멸자가 안 불러집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여기서처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얘는 만들어져 있죠. 얘에 대한 소멸자는 자동적으로 불러지는데 이 A에 대한 소멸자는 안 불러져요.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것과 관련된 소멸자는 객체가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소멸자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예외 처리 설명드렸고요. 어서트 설명하기 전에 아까 스킵했던 no except 키워드. 그래서 이제는 함수를 선언할 때 끝에다 no except 키워드를 수식해 줘야 돼요. 언제 하냐면은 이 함수는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no except로 수식해 주면 돼요. 이게 메소드든 아니면 일반 함수든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자신이 호출하는 함수가 no except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no except인 함수만 호출하고 있고 자신의 구현 코드 중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함수도 no except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면 컴파일러는 이것을 이용해서 코드를 좀 더 최적화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fu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bar는 예외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ham은 다른 거 안 하고 bar만 호출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도 예외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도 no except로 수식하면 돼요. 그런데 zoo와 bas는 fu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fu를 부를 때 얘도 no except 하면은 얘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건데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no except는 개발자가 표시하지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컴파일러가 검사할 수 없어요. 검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컴파일러는 사용자를 믿고 최적화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면 프로그램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사용자만 믿고 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fu를 부르고 있지만 잡고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no except 한 거는 적절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return new 했어요. 그러면 문법 오류는 아니지만 이 사이즈 값에 예를 들면 -1이면 예외가 bad allo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건 아닌데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std noth로 해주시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제 bad allow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null ptr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o except를 써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함수들을 정의할 때 그것이 일반 함수든 메소드든지 간에 이 no except 키워드를 꼭 해줘라. 이 no except 키워드는 생성자나 소멸자에서도 여러분들이 붙이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ssert 이제 그 예외 처리할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요런 거는 음수이거나 0보다 0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는 이제 그거를 다 만들어 놨으면 그래서 다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뺄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삭제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삭제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assert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ssert는 여기에 이제 식이 오는데 이게 참이 아니면은 예외를 발생해 줍니다. 자동적으로 assert는. 그리고 얘는 매크로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엔디버그라는 걸 다 넣어주시면 한꺼번에 assert는 다 무시돼요. 그래서 쉽게 얘는 나중에 개발 과정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얘는 삭제해주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개발 과정에서만 사용할 예외는 예외 처리하지 않고 뭘로 할 수 있다? assert를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11에는 static assert라는 게 추가됐는데 요거는 매크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수식만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상수식만. 그래서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C+11에 추가됐다. static assert라는 게 매크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 팁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외 처리 부분과 실제 알고리즘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캐치가 복잡하면 이 F 함수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F 함수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 두고 나는 여기 이 G 부분을 G로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읽을 땐 요걸 읽지 않고 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코드 리뷰할 때 예외 처리 부분은 제외하고 코드만 읽는 거예요. 캐치 부분들 다 빼고 이것만 보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포함함수 뭐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 이게 말이 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해당 함수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E 스트링의 예를 들어서 sub 스트링의 경우에는 그 인자값에 따라서는 out of range 예외를 줄 수 있습니다. out of range는 무슨 예외죠? out of range 로직 에러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직 에러를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함수들을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때는 그 함수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no except를 선언하고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 sub str를 쓰더라도 이 범위를 이 레인지를 벗어날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no except를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예외가 무시되죠. 그래서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트라이 캐치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독성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절은 원래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으면 같이 실행이 안 되는 걸 묶는 용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잘 맞게끔 쓰셔야 돼요. 그래서 트라이절 내에서는 특정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지 않아야 하는 문장들을 함께 포함해야 됩니다. 함께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외 처리 기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트에 있는 걸 8를 쭉 접근하다 보면은 이 i가 범위를 벗어나겠죠. 그럼 일로 예외가 발생해서 일로 올 것입니다. 여기 경우에는 이제 일치하면은 요 위치에 있는 것을 주소로 반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둘 다 예외를 다른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그 예외에서 뭔가 고투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좋지 못한 예가 되겠습니다.